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통계청에서 또 한번 충격적인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정도 리포트면 이제 한국이 어떤 부동산 지형도를 가지게 될 것인가 딱 답이 나와 있는데, 지금 영끌에서 집 사신 분들 대부분이 그리고 있는 멀리 갈 것도 없어. 당장 내년 부동산 집값이 부모님 세대가 아파트 사서 막강한 시세 차익을 얻었던 때로 자꾸 회귀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 이게 제대로 그림이 나오겠냐고. 이제 그렇게 공룡이 활보하던 부동산 시세 차익의 굵직한 족적이 그려지던 아파트 대공룡 시대는 가버렸습니다. 엊그제 미국 연준에서 나온 양적 완화 신호가 마치 부동산의 봄이 올 것처럼 온 사방 설레발들을 치고 있는데 금리 인하 안 했거든요. 여전히 금리 동결 수순이고 내년 미국 대선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제롬 파월은 얼마든지 월가를 장악하고 있는 지지 세력들 한번 흔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나온 멘트들이고, 이게 정치적인 게임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 건 금리 수치 하나로 인해서 지지자들의 스탠스가 확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이는 시그널 보낼 겁니다. 근데 시그널은 여전히 시그널로 끝이 난다는 거고, 어제 유럽 중앙은행과 영국 중앙은행은 금리를 동결했고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조차 하지 않았죠. 한국은행 역시 아무런 반응 없습니다. 지금 자칫 열심히 눌러놓은 3.5% 금리 잘못 건드렸다가는 정말 큰일 날 만한 부채 규모, 그리고 부동산 PF 문제가 간당간당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입에 지퍼를 꼭 닫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영혼을 끌어모아서 집 사셨으면 그냥 부자 되시면 됩니다. 자꾸 시장을 오판하게 만들면 뽐뿌질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지금 상황이 상당히 불안한 손톱을 깨물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공격적인 부활 신호탄을 쏘아대려고 하는데, 이거 불발탄될 가능성 높은 거고요. 여전히 한국은 엄청난 부동산 위기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통계청에서 발표한 내용은 앞으로 이런 부동산 지형의 미래를, 그것도 몇십 년 후도 아니야,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판도의 변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기록이라 할 수 있겠죠. 바로 20대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여성과 남성 공통적으로 최대 30% 정도가 낮아지는 추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표를 했습니다. 가뜩이나 출산율이 이번 달 12월은 0.6명으로 줄어들 거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성인 남녀 두 사람이 한 사람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의 인구 소멸 국가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신생아가 탄생할 수 있는 하드웨어 구조가 될 수 있는 결혼에 대한 인식이 거의 땅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고 있다는 사실, 앞으로 인구 감소는 거의 2배 정도의 속도를 내면서 급격한 감소 추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반증해주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렇게까지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 바로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이죠. 모든 연령대가 결혼을 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 결혼 자금 부족을 들었을 정도니까요. 그만큼 지금 가장 젊은 세대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는 바로 경제적인 안정인데, 이게 제대로 모판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결혼 자체가 부담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갈수록 이런 가정이라는 하드웨어 구조가 헐거워지기 시작을 한다면 우리나라 인구 감소율은 외신에서 전한 대로 무슨 유럽의 흑사병 수준으로 인구가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실질소득 기반이 젊은 층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니까 생기는 당연한 현상인데, 연령별 소득 증감률을 보면 20대가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로 앞으로 한국의 미래라고 볼 수 있는 세대의 수익률이 완전 바닥을 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고령층으로 가고 있는 60대가 소득이 가장 높아요. 이건 인구 소득 증감률에서 보면 가장 안 좋은 그림이라 볼 수 있죠. 그만큼 실질 소득 자체가 젊은 층으로 갈수록 줄어가고 노년층으로 갈수록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60대 이 연령층이 소득 증가가 가장 높다는 건 앞으로 한국 부동산 자체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암시를 분명히 해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뭐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앞으로는 뭐 대폭 줄어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집을 내놔도 이 집을 물어갈 인구가 극도로 얇아진다는 얘기죠. 아니, 지갑이 얇아졌는데 아무리 대출이라는 뽐뿌질을 해도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라. 결혼도 안 하는 추세인데 집을 뭐 무리하게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서울 아파트 집값 수준으로 몇십억 하는 수준의 집은 이제 뭐 그 옛날 공영 아파트 시대에서나 있을 법한 소리가 되는 거고, 해가 갈수록 집값은 엄청난 속도로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될 겁니다. 아니 뭐 그래프만 봐도 딱 답이 나오잖아요. 대한민국 미래들의 소득이 꼬로박고 있는데 고령층에서 자기들 수준에서 왔다 갔다 했던 집값 수준으로 매물 내놔봤자 뭐 설거지를 해주고 싶어도 능력이 안 돼.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매물은 계속해서 가격 하락을 부채질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젊은 세대가 살고 있는 주거 시스템 보세요. 주로 뭐 독거 가구들이 거주하는 반지하, 지하, 옥상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을 만큼 이제 뭐 그냥 주거 형태가 살짝 몸만 스쳐가는 월세 정도의 개념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거고요. 대체로 19세에서 34세까지는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청년 가구가 거의 60%에 가까울 정도로 그 비율이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주거의 질을 급격하게 상향으로 바꿀 의사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서울 매물이 단지 금리 영향으로 인해서 사줄 사람이 실종이 되어 가고 있다고들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내년 2024년부터 대한민국 인구는 급격하게 줄어버립니다. 이런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20대가 뭐 영끌의 주범으로 지목이 된 적도 있는데 이건 완전 틀린 해석입니다. 거의 뭐 실질 소득 부분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데 무슨 뭐 집을 살 궁리를 하겠으며, 결혼조차 꺼리는 세대가 무슨 번듯한 4인 가족이 살 수 있는 8사제곱을 꿈을 꿀 수도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 통계청에서 내놓은 세대 간 소득 자산 불평등 추이만 봐도 20대는 가구 소득이 현저하게 감소를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부채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영끌하기 위해서 돈을 땡긴 게 아니라 단지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먹느라 부채 비중이 커진 겁니다. 그냥 주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달라진 거죠. 이제 목숨 걸고 아파트 사려고 하는 부모님 세대와의 의식과는 완전히 다른 세대가 등장을 하고 있는 건데 당연한 거죠. 실질 소득이 줄어가는 상황에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불을 끄는 전월세 보증금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할 뿐이지, 이건 뭐 무슨 청약에 당첨이 되거나 금매를 잡기 위해서 입에서 단내 나도록 뛰어다니는 열혈 부동산 젊은 층은 거의 뭐 사라지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 지금 서울 아파트 값이 올해 하반기 들어서 급격하게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하는 건 절대로 금리 하나에 목을 걸고 그냥 뭐 미국의 제롬 파월 형님의 말에 자신의 전 인생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을 보는 것과는 완전히 딴판으로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2024년도도 한국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날 거란 이 설레발, 거의 뭐 시장을 오판하게 만드는 시선 교란 작전에 불과한 거고요. 이제 뭐 부동산 판도가 단지 금리 하나로 줄타기를 하는 시대는 갔으니 선수들이 빨리 팔고 나가려 하고 대신 뭐 이를 설거지 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니까 계속해서 작업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로 헷갈려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답은 분명합니다. 내년도 2024년도 역시도 지금의 하락세보다 더 무게감 있게 집값은 거의 폭락 수준으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아니 미국 금리 인하한다는데 다시 집값 올라가면 어떡해요? 서둘러 집을 사야 하지 않을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에. 낚이면 안 된다는 얘기죠. 미국 연준의 금리는 조정 수준에서 끝날 거고 대선판이 열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핑크빛 멘트를 시장을 향해서 날려주겠지만 좀처럼 파격적인 인하 모드로는 움직이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금리 추세와는 결별을 선언한 지 오래죠. 지금 뭐 금리 동결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은행은 여전히 긴축으로 수도꼭지를 잠글 수밖에 없고요. 당장 뭐 휘청거리면서 넘어갈 대형 건설사들이 뭐 줄도산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걸 지금 시기만 늦추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덩치가 큰 건설사들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금융권 PF 문제는 뭐 엄청난 충격으로 파열음을 일으키게 될 겁니다. 우리는 금리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를 떠안고 있어요. 금리를 전격적으로 내릴 만한 아무런 안전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인상으로 가도 터지고 인하로 가도 터지게 되는 그냥 한국은행이 지금까지 고수해온 3.5% 금리라는 블랙홀에 딱 묶여 있었던 건데
이게 어떤 의미였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그런 부동산 판도가 열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통계청이 발표한 리포트 하나는 상당히 울림이 있는 한국 부동산의 미래를 그대로 훤히 보여주는 지표를 할 수 있고요. 당연히 지금 서울 거래량이 박살나고 있는 건 이렇게 지난 상반기 대출을 통해서 집을 사려 했던 30, 40대들의 진입이 얼마나 무모했던가를 스스로가 떨쳐 일어나서 이건 아니라고, 매물을 던지면서 탈출하려는 아우성이 들릴 만큼 회심의 한 방이 아니라 회한의 한 방, 그냥 후회 막심 던지고 나오려는 가격들이 줄을 서고 있다는 거죠. 11월 거래량은 서울에서도 이제 많아봤자 하루에 3, 40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집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줄어드는 비수기고, 거의 11월 거래는 2,000건을 가까스로 넘어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냥 털썩 자리에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12월 거래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247건으로 거의 겨울 왕국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일별 거래 건수 보세요. 전월세 매매까지 합쳐봤자 200건 될까 말까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인구 1,000만 가까이 사는 서울에서 이건 소도시 부동산 거래 수준도 아니고, 그만큼 지금 부동산 하락세는 단기적인 요인, 금리에서 비롯된 게 아니란 얘기죠. 세대가 달라져 있고 인구가 떨어져 있고 경제 지표는 유럽 전역에서 여전히 긴축을 풀지 못할 정도로 내년 세계 경제 전망은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국 부동산이 떠안고 있는 유일무이한 폭탄, 1,800조에 이르는 가계부채, 133조에 이르는 부동산 PF, 여기에 물려있는 제2금융권의 증가하는 연체율, 아무리 전 세계가 엄청난 호황을 맞아도 한국 부동산은 스스로가 올가매고 있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칭칭 스스로를 묶고 있는 이 실타래를 풀어도 계속 헝클어질 수밖에 없는 부동산 난제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내년 집값 하락세는 부동산 역사 이래로 이런 적이 있었던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다시 반등을 해야 하는데 왜 자꾸 폭락을 하지? 라는 영끌들의 의아해하는 얼굴 표정을 충분히 읽을 수 있을 만큼의 충격적인 하락이 시작이 될 겁니다. 단적으로 국평 매매 거래 건수 통계 보세요. 이젠 30평대를 국민평수로 부르면 안 될 정도입니다. 극단적으로 매매량이 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회전율에 그만큼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다는 건데, 이젠 초반에 언급해드린 대로 젊은 세대가 대체로 단독 가구로 사는 비율이 급증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84제곱은 국평으로 자리 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세 견인차 역할을 했던 30평대 경쟁력도 이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고 있는 추세라는 얘기죠. 이게 불과 2, 3년 전만 해도 불같이 타오르던 서울 청약시장이 완전 냉랭한 북극의 얼음이 되리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속도면에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정말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동산 지형도 바뀌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엊그제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 가능성에 온 사방 언론들이 핑크빛 전망의 사실들을 알렸던과는 달리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 어제 연방준비제도는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논의도 하지 않고 2% 인플레 적정선에 얼마나 접근하는지에 대한 제한적인 기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일침을 날리기도 했는데, 이거 내년 2024년도도 역시도 쉽지 않은 금리 기조 유지될 거란 신호죠. 그러니 오판할 수 있는 정보들은 차례로 딜리트 키를 누르시고요. 정확하게 내년도 집값 추이에 대한 전망을 할 수 있는 헤드라이트 끄지 않고 견고하게 나가신다면 반드시 골든타임 잡을 수 있는 시기가 내년에 찾아올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통계청의 발표가 얼마나 한국 부동산의 판도를 바꾸는 아주 선명한 그림이 될지를 보여주고 있죠. 2024년도는 사상 유례없는 한국 부동산 집값의 대격변기를 보시게 될 겁니다. 얼마나 그 변동성의 요인이 큰지 대부분 예상했던 전망을 완전히 벗어나는 궤적에서 움직이는 부동산 집값의 추이는 아마 중국 다음으로 비정상적인 부채 자산을 농축시켜온 모래성이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는 엄청난 변화의 추이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잘 지켜보시면서 확실한 로드맵 발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